자,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텍스처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로 사용할 수가 있고 배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매핑의 디퓨저 값에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 집어넣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매핑 타입을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뒤집어 씌울 거냐. 사각형의 그 그림 이미지는 그냥 사각형인데 그 이미지를 도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구처럼 원기둥처럼 이것도 국인 군대 보자기 싸듯이 이게 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린 그냥 사각형 형태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같이 저런 이미지일 경우에 요런 이미지일 경우에는 요게 원래는 지구본 있죠? 지구본처럼 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이미지를 그 평면 지도를 만들게 되면 이게 사각형으로 쭉 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펴놓은 이미지입니다. 이게 다시 이거를 지구본에다 싸게 되면 어떻게 써야 돼요? 구 형태로 써야 되죠. 같은 방법입니다. 스피어리컬 인바이러먼트 구 형태로 싸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 형태로 싸주게 되면 실제로 여기 배경은 없지만 저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에 레이 트레이스, 리플렉션에 있는 레이 트레이스에서 얘가 배경으로 사용될 이미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사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반사되는 것처럼 볼까요? 자,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배경이 들어가 있죠. 이쪽에 여기는 바닥이 반사된 거고요.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명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을 좀 덜 본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훨씬 낫죠. 반사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배경을 일일이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바이러먼트에다가 배경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똑같이 반사가 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모든 재질에 다 배경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질에 사용, 이 재질을 사용하는 오브젝트만 배경이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서 반사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프렉션의 레이 트레이스 맵을 이용해서 반사를 시키는 방법인데요. 반사되는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 수치는 반사가 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게 0이 되면은 반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반사가 좀 심하게 되는 게 보일 건데요. 백그라운드 유즈 인바이러먼트 세팅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여기 이제 디퓨 컬러를 보죠. 디퓨 컬러가 지금 회색입니다. 디퓨 컬러를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체크 무늬가 보이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체크 무늬가 있는데 요거는 이 배경이 여기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된다, 진짜로 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구가 색깔이 지금 약간 붉은기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디퓨저 컬러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디퓨저 컬러가 파란색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레이 트레이스 재질에서 100% 반사가 일어나는 오브젝트는 디퓨저 컬러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야지 정상입니다. 이거는 약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이런 것 때문에 색깔이 더 들어가서 더 편집이 좀 용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울처럼 그냥 반사만 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디퓨저 컬러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만 반사가 정확하게 반사만 딱 일어나게 만들어지죠. 깨끗하게 반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닥 색깔도 그대로 배경 색깔도 그대로 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배경의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서 반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되는 설정을 스탠다드 재질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재질이 바로 거울이에요. 리플렉션 100 들어가고 뭐 스페큘러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거울은 디퓨저 컬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100% 반사만 되는 그런 거울 이미지가 됩니다. 요거를 구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거울이 아닌 것처럼. 배경을 없애볼까요? 배경을 없애고요.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배경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렌더링 할 때 검정색이 그대로 반사가 되죠. 이게 거울 이미지입니다. 거울입니다. 이게 검정색 이거 그대로
이제 유리 이미지는요, 비슷한데 투명하면서 굴절이 일어나게끔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유리인데, 유리 이미지는 자, 옆에다 만들어 볼까요? 어디다 놓냐면 요 토로스에다 한번 넣어보죠. 토로스를 선택하시고 자, 지정합니다. 이걸로 지정한다고 그랬죠? assign. 자, 유리 이미지는 자, reflection이라고 되는 두 번째 철자 외우라고 그랬죠? 예, 두 번째 외워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레이 트레이스 맵을 지정을 해주면 여기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져 보이죠? 사라진 게 아니라 투명해져서 그래요. 여기 백그라운드를 켜주면 이렇게 볼록해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절이 돼서 비춰지는 배경에다가 어떤 색깔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퍼스펙티브 창에서 보면은 그냥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렌더링을 해서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예, 뒤가 비쳐서 보이게 되죠. 이거는 반사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굴절돼서 보이는, 이 검정색이 바로 배경이 굴절돼서 보이는 부분, 이런 데가 다 배경이 굴절돼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가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이것도 이제 굴절이 되는, 투명해지는 정도가 수치가 낮으면은 조금 덜 투명해지죠. 자기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파란색 유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 유리라고 하니까 유리겠지만 파란색으로 투명하면서 굴절이 되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리프렉션 수치가 100이 걸리면 자기 색깔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파란색이 전혀 보이지 않죠. 반사하고는 조금 틀리죠. 예. 그래서 자기 색깔이 보이려면 리프렉션 수치가 좀 이렇게 낮아지면 굴절이 안 되는 만큼 자기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유리 같은 재질은 반사랑 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투명하지만 또 반사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리플렉션에다가 레이 트레이스로 반사되는 수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100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투명해지면서 반사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단점이 엄청나게 느려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렌더링이 안 걸리고 있다는 얘기죠. 엄청 느려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왜 기다리려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쓰고요. 다른 방법을 이제 알아봐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사랑 굴절에 해당하는 재질을 스탠다드 재질에다가 한번 만들어 이건 진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재질에다가 두 가지 방법 더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끝으로 범프라고 하는 거,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수치라고 그랬죠. 범프 수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새로 재질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매끈합니다. 자, 범프라고 하는 게 이제 울퉁불퉁해지는데, 자, 이 자리 범프에다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 이미지 색깔에 맞춰서 이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자, 어떤 이미지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든 상관은 없는데 원리만 아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이즈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해지죠? 보이나요? 이렇게 콤보가 된 것 같아요. 울퉁불퉁. 자, 노이즈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보시면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무작위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자, 이 검은색 부분이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흰색 부분이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군데군데 이런 부분에 걸리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구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씌웠을 때 검정색에 걸리는 부분을 쏙 들어가게 만들고 흰색에 걸리는 부분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그럼 이 사이는요, 회색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경계가 되는 부분은 들어가지도 않고 튀어나오지도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울퉁불퉁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검정색과 이 검정색 사이 이 거리를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좁히면 지글지글하게 되겠죠. 자, 그 수치를 사이즈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지글지글해지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자, 여기를 누르면 이제 결과가 보입니다. 표면이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크면요, 크게 울퉁불퉁해지고요. 이게 작으면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지글하게. 자, 그러면 렌더링을 걸었을 때 보면요, 아, 여기 지금 여기 걸려 있어서 이거 다 없애겠습니다. 자, 체크를 꺼서 반사 안되게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거죠. 자, 안되게 굴절이 안되게 해놓고서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보면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죠. 자, 여기 바로 범프입니다. 이 범프 이미지에 글씨를 쓰게 되면 검정색과 흰색을 이용해서 그 글씨가 폭파인 것처럼, 글씨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니까요. 다음에 자, 범프도 마찬가지 수치가 들어갑니다. 이 수치는 크면 클수록 범프되는 그 높낮이가 심해지죠. 심하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범프 수치는 다른 수치들은 0에서 100까지가 보통 많이 사용되는데, 범프는 최고 999까지, 또 마이너스 999까지 반대로 되는 거죠. 뭐 검정색이 들어가고 흰색이 튀어나왔다면 마이너스 값을 까지면 검정색이 튀어나오고 흰색이 들어가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프되는 수치를 심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적당하게 봤을 때 내가 느낌에 딱 맞다 싶을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로 울퉁불퉁해지는 효과랑 반사가 되는 효과랑 굴절이 되는 효과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재질을 이용해서 제대로 재질을 이제 편집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